지난 몇 달간 소비자 전자상거래 피해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컴퓨터, TV,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거래를 모두 전자상거래라고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전자상거래 상담 비중이 어느 연령대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 불만 상담이 8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령 소비자분들의 전자상거래 주의가 요구되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피해로 인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유리, 오영경 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혹시 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는 것은 확실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합니다. 인터넷으로 처음 상품을 보게 될 경우 사진만 보고 구매하면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물건을 구입할 때 실물을 보고 사는 것을 훨씬 선호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도 사고 싶었던 셔츠가 오프라인 몰에서 단종되었어요. 그 셔츠는 제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상품이었어서 온라인에서도 모든 사이트를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옷과 유사한 상품을 찾게 되어 오랜만에 온라인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상품과는 너무 다른 상품이었어요. 모양도 색상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과는 매우 달라서 홈페이지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모양이랑 색상이 달라 환불하겠습니다 라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해당 관계자는 단순 변심이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품이 할인이 들어간 상품인지라 반품 불가라고 고지를 해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단순 변심과 해당 제품이 반품 불가의 제품이라는 두 가지 이유 하에 상품 반품을 거절당하였습니다. 과연 저는 이 셔츠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 말하면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학교에 갈 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 출발을 기념하며 가기 위해서 새 가방을 사려고 했습니다. 많은 가방을 찾아보다 저는 이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사려고 오래전부터 마음먹고 있던 중 가방 특별 할인을 한다는 쇼핑몰을 찾았고 또 괜찮은 것 같아서 특별 할인 기간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부모님께서 똑같은 가방을 깜짝 선물로 주셨습니다. 상품을 반품하려고 했으나 특별 할인 기간으로부터 7일이 지났고 포장지를 뜯었다는 이유로 상품 반품을 거절당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 가방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네, VCR 잘 봤습니다. 과연 두 사례에서 모두 환불이 가능한지 전문가분 모시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해 사례 1번, 2번 모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위 두 사례를 포함해서 청약 가능한 다른 사례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청약 철회 가능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품 불가라고 써놨기 때문에 안 된다, 단순 변심이라서 안 된다, 특별 할인 기간에 구매해서 안 된다, 제품 포장지를 뜯어서 안 된다,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이라서 안 된다, 구매한 날짜로부터 7일이 지나서 안 된다 라는 사례들 모두 청약 철회가 가능한 사례들입니다. 실제 4번의 경우 다음 사례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해당하는 최근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상품의 포장을 개봉할 때 스티커가 훼손되면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경고는 위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온라인 쇼핑 사업자 신세계와 롯데 쇼핑몰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250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요청하실 때에는 내용 증명으로 통보하세요. 그럼 위에서 언급한 내용증명작성법 보고 가시겠습니다. 내용 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왔던 피해자 김유리 씨의 상황에 따른 내용 증명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내용 증명서를 작성하는 데에 특별한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통지할 내용이 정확히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육하 원칙에 따르며 간결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주요 내용에는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물품명, 구입 금액과 구입일, 사유와 날짜 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까요? 우선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리고 물품명, 구입일과 구입 금액, 그리고 사유와 날짜입니다.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두 번째로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언급하거나 감정적으로 절제되지 않은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김유리 씨의 내용 증명서에는 간결하게 또 침착한 표현들이 사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용 증명의 제목은 보내는 목적이 잘 나타나도록 정합니다. 이 내용 증명서는 통지서라고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개인별로 문서를 만들 때 문서가 여러 장이면 간이납니다. 마지막으로 편지지 겉봉의 주소와 내용 증명 서류 수신인 주소는 건물의 명칭까지 같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 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전자상거래 급하게 사연 하나가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급하다고 꼭 이번 주 방송 중에 내보내달라고 하시네요. 그럼 여기까지로 같이 보고 진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드린 바로는 분명히 스마트폰은 무료라고 했고 다 포함해서 월 3만 원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 제 통장에서 6만 원이나 빠져나갔다고요. 계약서에는 월 3만 원만 첨부된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그게 3만 원은 판매원이 말로 설명해 준 건데. 판매점 직원이 전화로 설명한 내용은 입증하기 어려워요. 전화를 통한 구입보다는 대리점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공짜폰 관련 피해는 대부분의 전화 권유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거 시청자분들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피해 예방법입니다. 첫째, 전화로 핸드폰을 구입할 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대리점을 통해 계약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알아듣지 못하니 일단 알았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반드시 계약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할부 기간, 요금제, 가입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계약 내용이나 조건, 혜택, 특약 등이 설명과 다르게 이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하시고 할부 기간, 요금제, 가입 기간 등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리점에 가서 판매원이 말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록하고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 후 다른 내용은 즉시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 보증서는 반드시 보관하시고 수리 시 수리 내역서도 보관해야 합니다. 매월 요금 청구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면 이제 스마트폰 피해 당할 일 절대 없겠죠? 비록 카메라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다양한 피해 상황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위의 세 분은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아서 이런 피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런 소비 피해 상황이 생긴다면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비가 알고 싶다의 최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